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질랜드 트레듀 대학과정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트레듀 오클랜드 본사의 이주연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 뉴질랜드 국립대학 오타고 폴리텍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간단히 트레듀에 대한 소개와 원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오타고 폴리텍 학교 담당자분을 직접 모시고 학교와 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Q&A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채팅방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Q&A 시간에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레듀 유학 이민의 윤혜리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질랜드에서 이 해외 유학 이민을 20년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트레듀는 비자와 영주권을 담당하는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님과 또 뉴질랜드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력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트레듀 팀으로 저희 이 뉴질랜드에 오고자 하는 그 유학과 또 이민을 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또 영주권까지 또 이 영어권 국가 모든 학교들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트레듀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름이 왜 트레듀냐? 트레듀는 TR, 세 개의 TR을 앞에 땄습니다. trustworthy, 신뢰할 수가 있고 또 trendy, 유행을 선도하며 transparent, 투명한 고객 관리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오클랜드에 본사가 있고요. 크라이스트 처치와 한국 강남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뉴질랜드 전문 현지 유학원입니다. 저희 모두 다 지금 뉴질랜드에 있고요. 강남지사와 서울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호주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공식 지정 유학원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 대학교의 유학 전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트레듀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릴 것은요. 저희가 뉴질랜드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개인의 어떤 세심한 케어 또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영주권까지 가는 곳에 대한 그런 모든 케어를 저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자랑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상담비와 수속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4년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이 세미나를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뉴질랜드에 많은 학교들이 중요한 학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학교들을 오늘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세미나를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저희는 1년 동안 계속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들을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시리즈로 어떤 학교가 나올지 계속해서 또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오타고 폴리텍의 과정을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 선생님께 제 오디오를 또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트레듀 유학팀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뉴질랜드 현지에서 정말 전통 있고 전문적으로 또 오랜 시간 뉴질랜드에서 유학 원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트레듀 팀과 함께 오늘 이렇게 저희 학교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타고 폴리텍 오클랜드 캠퍼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단히 오타고 폴리텍 학교 소개 잠깐 드리면요. 뉴질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남섬 북섬 있고요.
남섬의 이제 도시에서 더니든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뉴질랜드 제일 최초 대학이 이제 설립된 이제 작은 도시지만 그 오타고 대학과 함께 같이 오타고 폴리텍이 이제 한 6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150개 이상의 다양한 학과가 오타고 폴리텍은 더니든 캠퍼스와 또 이제 남섬의 퀸스타운 쪽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12년 한 12년 정도 전에 아무래도 이제 뉴질랜드는 수도는 이제 오클랜드가 아니지만 오클랜드가 가장 인구수가 많고 유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다 보니까 오클랜드 캠퍼스를 이제 피처스길이라는 그 도메스틱 국내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학교를 진행해 왔던 피처스길과 함께 오타고 폴리텍 오클랜드 캠퍼스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오클랜드 캠퍼스에 이제 350번지 퀸 스트리트에 이제 학교 건물이 있고요. 학교 건물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그 수업 분위기,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큰 대학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어떤 국립대학에 가면은 렉처 하나에 뭐 많게는 뭐 300명 이상씩 수업에 학생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성이 아무래도 좀 소그룹으로 그 렉처를 들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 한 코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코호에 보통 한 30명 정도 되는 30명, 35명 정도 되시는 학생분들이랑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하고의 1대1 서로 이렇게 그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유학 오신 분들의 경우 여기서 초중고 나온 유학생분들은 뭐 몇천 명씩 되는 국립대학 가셔서도 공부 뭐 정 잘하시는데 저희의 이제 해외 대학 입학의 목적은 내가 예상하는 기간 내에 목표하는 학위를 내 예산하는 이제 학비의 그 기간을 넘지 않게 잘 기간 안에 학위를 잘 마칠 수 있는, 물론 인제 여기서 태어나서 같이 자란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점수를 받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유학생이다 보니 같이 똑같이 경쟁해서는 사실은 좋은 점수로 학위를 취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오타고 폴리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의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의 그 친밀도도 굉장히 좋고 그런 그 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실 가장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학생분들이 공부에 열심히 노력했을 때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면서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학업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오클랜드 캠퍼스는 이제 남섬 캠퍼스와 다르게 주요 학과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즈니스 어플라이드 매니지먼트 쪽이랑 IT, 컨스트럭션, 이제 영어 과정 이렇게 주 학과가 오클랜드 캠퍼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세한 입학 조건이나 학비의 내역들은 원장님과 실장님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또 다시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비즈니스 학부는 오클랜드의 지금 폴리텍 중에 배철러 학사학위부터 마스터 학위까지 다 가지고 있는 학교는 지금 이제 오타고 폴리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마스터랑 포스트 그레이드 레벨 A, 그레이지에이트 레벨 7, 배철러 비즈니스까지 다 진행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컨스트럭션이랑 인제 IT랑 지금 다양한 학부에서의 인제 입학 조건을 지금 잠깐 보실 수 있는데요. 학사학위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은 12년 의무교육 플러스 4년 대학 과정이고 여기는 13년 고등학교 과정 플러스 3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국립대학으로 바로 인제 종합대학, 오클랜드 대학으로 가실 때는 한국에서 12년을 마치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가셔야 되지만 오타고 폴리텍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후에 바로 학사로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도 사실 국립대학의 학비로는 지금 종합대학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비를 유학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뉴질랜드에서 오셔서 학사학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오클랜드 캠퍼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심지인 퀸스트리트에 학교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시설들이나 교통, 뭐 트레인, 버스 이쪽에 다 가까이 다 편리하게 어디에 계시든지 통학하시는 게 어려움이 없고요. 입학 신입생분들의 경우 이제 입학이 결정되시면은 이제 비행기 티켓 보내주시면 공항 무료 픽업 서비스가 학교 자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타와 폴리텍의 가장 큰 장점은 러닝 서포트 팀이랑 임플로이빌리티 팀이 있습니다. 러닝 서포트 팀은 보통 모든 대학에서 보통 학생들,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다 있어요. 근데 오타와 폴리텍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 캠퍼스 내에 풀타임으로 그 매니저와 튜터들이 항상 상주를 합니다. 학부별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튜터라고 하면은 이제 조교 개념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이제 어시스턴트 튜터들이 항상 그 학부별로 요일을 정해놓고 상주하면서 학생분들이 처음 이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이 특히 처음에 오자마자 영어 점수를 맞춰서 오셨지만 와서 보통 한 3주차 되면은 바로 인제 첫 번째 뭐 숙제나 어사이먼트가 바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혼자 하시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조교들, 튜터들하고 1:1로 예약을 다 잡아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해 놓은 그 숙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도움도 받고 가이드라인도 잡아가고 특히 이런 레퍼런스 체크 이런 거에 한국에서의 교육받지 못한 생소한 부분들을 또 항상 첫 입학하고 둘째, 셋째 주에는 학교에서 계속 이런 그 APS7이나 레퍼런싱에 대해서 계속 세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포트하는 그 부분은 유학 오신 학생분들이 오셔서 그 숙제와 시험이나 그 과제를 스스로 잘 제출하실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드리는 데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employability 팀은요. 공부하시면서 인제 유학생분들은 학기 중에 20시간, 방학에는 풀타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박사학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사나 물론 마스터 공부도 있지만 공부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1 학년 인제 어느 정도 시작이 되시고 나면 현지에서 파트타임으로 좀 일을 시작하시는 거를 많이 권해 드립니다. 물론 뭐 생활비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현지 대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기간 내에 이렇게 일 사회 경험이 있는 게 졸업하면서 풀타임으로 잡을 찾을 때 그 많은 부분을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유학 오신 분들도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파트타임이나 인턴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하고요. 물론 또 졸업 후에 풀타임 잡을 찾을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생들도 현장의 인더스트리에 다 들어가서 컨스트럭션이나 IT 비즈니스 쪽 들어가 있는 그 졸업생들이 정기적으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졸업생들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분들과 이런 그 인더스트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의 그 취업하는 준비할 수 있는 학생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즈니스 과정은요. 학사 3년 만약에 한국에서 졸업하신 학사가 있으시면 이제 마스터 또는 이제 그레지엇 디플로마 과정이 있고요. 비즈니스 3년 과정 중에 마지막 3학년 때 300시간 인턴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과정을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1년 6개월 과정 중에 이제 공부하시는 기간 내에 배우자 워크 비자와 졸업하시면 3년 오픈 워크 비자와 그러니까 배철러 학위와 동등하게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컨스트럭션 퀀티티 서베이입니다. 한국에서는 퀀티티 서베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영어이기도 하지만 이제 생소한
그 직업군인데요. 그냥 건축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겠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이 QS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스트 과정에 배철러 과정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2년 과정과 3년 과정이 있는데 2년 과정은 졸업 후에 워크 비자가 본인이 스스로 고용주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그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력이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면서 바로 1, 2학년 때 바로 현지에서 취업할 곳이 이미 거의 결정이 되시는 분들은 레벨 6만 졸업해서도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여기 현지인 분들이 디플로마 과정을 많이 합니다. 유학생분들은 이런 비자 부분 때문에 해서 배철러 하기로 가시기도 하지만 저희 도메스틱 그 국내 학생들도 처음에는 코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레벨 6 2년 과정으로 오셨다가 2년 과정 하시면서 1년을 더 추가하셔서 학사 과정으로 마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중에 이제 승진을 하거나 매니저나 슈퍼바이저 쪽으로 그 포지션을 오퍼 받기 위해서는 디플로마보다는 배철러 학위를 고용주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 배철러 학위를 현지 그 도메스틱 학생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학은 1년에 4차례 가능하고요. 보통 수업은 일주일에 이틀 또는 2.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철러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오실 경우에 이제 재학 기간 중에 배우자 워크 비자와 자녀 학비 혜택이 가능하고요. 아마도 배철러 학위를 졸업해서 3년 또는 5년 정도의 취업 후에 가장 높은 연봉이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QS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도 굉장히 그 취업하는 시장이 굉장히 크고 또 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하이 샐러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시고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 중에 수학 과목이 기본 정도만 포함이 돼 있으면 오셔서 잘 하실 수 있는 과정이고 졸업 후에 보통 커리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나 이런 퀀티티 서베이어 이제 현재 협회에 가입이 돼서 전문 프로페셔널한 그 퀀티티 서베이어로 현장에서 이제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IT 과정은 3년 학사 과정이 있고요. IT 과정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제 오퍼레이션이나 이제 네트워크 다양하게 본인이 이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입학이 가능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1년에 4학기 제도로 4번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 저희 오타와 폴리텍의 또 큰 장점은 1년에 취득하는 과목이 8과목 120 크레딧 다른 국립대학과 동일한데 6개월에 4과목, 6개월에 4과목 이렇게 8과목을 하는 학교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오타고 폴리텍은 1년에 8과목을 2과목, 2과목씩 한 번에 4과목을 시험과 과제와 계속 이게 다 겹치는 게 학생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간 조절이나 일을 하면서 하시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과목 10주 과정에 1년에 4학기 제대로 2과목씩 한 학기에 취득해서 1년에 똑같이 8과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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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래서 1년에 8과목 똑같이 120 크레딧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방학이 2주, 2주, 겨울에는 4주, 여름에는 한 달 이렇게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타고 폴리텍의 그 배철러 학사학위의 과정이 굉장히 탄탄한 학사 과정으로 현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위와 함께 또 현지에서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게끔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비 또한 국립대학인데 타 국립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낮은 학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각 학부별로 그 텀마다 다양한 이제 현장 학습이나 특히 또 컨스트럭션 쪽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에 정말 항상 끊임없이 그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학습하시는 그 수업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또 게스트 스피커들이 학교로 초대가 돼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떤 인재들을 본인들이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저희가 항상 초청을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계속 학생분들이 빨리 들을 수 있게 또 어떤 학생들을 졸업 후에 어떤 회사 쪽에서 원하는지 그걸 맞춰서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다양한 그 이벤트를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위를 마치시고 이제 오타고 폴리텍은 본교 더니든 또는 오클랜드 본인이 선택하셔서 나는 오클랜드에서 학위를 마쳤지만 또 더니든에 이번 기회에 한번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더니든의 졸업생들이 직장을 오클랜드로 오셔갖고 오클랜드에서 나는 졸업식을 참가하고 싶다. 그것도 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굉장히 그 유대관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그 더니든에 있는 캠퍼스의 환경도 같이 제공할 수 있고 이 온라인으로 라이브러리를 더니든 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내가 더니든에 있는 그쪽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싶다. 그럼 온라인으로 그쪽도 다 똑같이 동등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 계속 밑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봤던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Q&A로 질문해 주시는 시간으로 제가 답을 그러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제가 질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데 인턴십은 학교에서 연결해 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비즈니스 학사학위 과정에 3학년 과정에 300시간 인턴십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이미 내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이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그 하고 있는 일의 특성이 인턴십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는 그 교과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스시집에서 일을 한다든가 웨이트레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리테일 샵에서 내가 뭐 어시스턴트 매니저를 한다든지 슈퍼바이저를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호텔이나 어떤 펑션 쪽에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갖춰진 곳에서 일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쪽으로도 고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도 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페이드로 받으실 수 있게끔 학교에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학사학위로 입학을 했는데 2년 정도 공부 후에 취업이 되어서 학교를 그만두면 디플로마 과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컨스트럭션 QS 과정은 배철러 학위로 입학을 하셨는데 내가 1학년 또는 2학년 때 취업된 곳에서 내가 2년만 마치고 디플로마로 졸업을 하면 바로 풀타임으로 잡 오퍼를 주겠다 하면은 QS 과정은 디플로마 레벨 6로 엑시트 퀄리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나 IT 과정은 3년 배철러 과정으로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아마 퀘스트를 물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QS가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QS는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 사실 아파트나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지만 뭐 뉴질랜드에서는 만약에 어떤 내가 건물을 올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이 퀀티티 서베이어입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곳이 이제 QS고요. 그 컨설팅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QS 분들이 현장에도 항상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컨스트럭션 건설 현장직보다는 그래도 사무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산을 뽑는다든지 비용 이제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거에 대한 이런 예산 관리, 재무 관리 아니면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건설 공사의 계획이나 이런 관리들
또 뭐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또 인력 관리나 또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네고시에이션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쪽도 보고 건설 프로젝트 관리 이런 쪽을 보는데요. 보통 1학년 처음 들어왔을 때 과목들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스몰 빌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미디엄 사이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대략의 예산을 뽑는 과목이 있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각 학부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8가지, 2학년 때 각 과목에 이제 이름이 나와 있고 간단한 또 과목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대략 이제 어느 정도 '아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는 게 스몰 빌딩, 미디엄 빌딩, 에스티메이팅, 미저먼트 요런 부분을 인제 기초로 보고 2학년, 3학년 차에 올라가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그리고 인제 뭐 인력 관리, 또 리스크 관리 그렇게 인제 공부가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 공사 현장이 잘 완성될 때까지 그 현장 매니저들과 같이 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QS 학과 관련해서 졸업 후에 취업률이 궁금하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오클랜드에서 QS를 오클랜드에서 하시는 걸 저희가 그래서 오타고 폴리텍을 또 가장 많이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오클랜드가 가장 이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또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학교 다니실 때도 많이 다양한 또 현장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졸업 후에 QS 같은 직군은 일반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보다는 훨씬 취업의 기회가 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취업은 저희가 굉장히 그 학교에서도 서포트를 많이 드리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현장들과 그 인사학과 HR 팀들하고도 오랜 시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리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또 저희가 이벤트 통해서도 현장 그 관리하시는 HR 인사하시는 인사과분들도 초청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면서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졸업 후에 학생분들이 현지에서 잘 취업할 수 있는 게 그 취업률을 높이고 학위 취득률을 이 두 가지를 높이는 게 학교에서 가장 그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고 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아마 QS에 대한 네, QS는 시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시험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무슨 뭐 큰 시험은 아니지만 간단한 시험들은 있어요. 간단한 시험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어사이먼트, 에세이, 어사이먼트, 프레젠테이션 보통 고런 베이스입니다. 아, 그리고 디플로마만 공부해도 그린 리스트인가요? 이것도 아마 QS 과정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은데요. 디플로마는 그린 리스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배철러 컨스트럭션 QS가 그린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워크비자와 자녀가 학비 혜택을 받는데 디플로마 레벨 6로 QS를 나오셔도 협회에 그 학생으로 이제 조금 레벨이 다르지만 그 뉴질랜드 NZIQS라는 이제 그 QS 협회에 이제 현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그 가입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협회 등록을 하고 현지에서 고용이 되신 경우에는 QS로 계속 워크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린 리스트는 배철러 컨스트럭션 QS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기 중 이제 뉴질랜드에는 합법적으로 스튜던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업체에서 파트타임을 연결시켜 주는지 물어보시네요. 인플로이어빌리티 그 팀이 하는 일이 저희가 매니저가 있고 지금 익스터널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지금 오피서 자리가 있고 또
학교 교내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력서랑 이런 자기소개서, 뉴질랜드는 이제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잡을 파트타임 잡이라도 내가 이 잡을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유학 오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력서만 딱 사진 넣어서 한국식으로 딱 보내서는 인터뷰 기회까지는 잘 못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CV랑 커버레터, 또 인터뷰하는 요령, 또 저희가 한 블럭 한 3개월 한 블럭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의 인터뷰도 담당자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파트타임이라도 잡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인플로이베이트 팀에서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잡을 찾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찾고 있는데 잘 못한다, 나 도움을 달라 하면은 학교에서도 많은 그 기회를 통해서 링크드인을 사용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잡을 찾는지, 식 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장학금이 있는지 유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네. 그 공부가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유학생으로서 공부가 어려운지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유학생분들은 사실 아무래도 영어 에세이 쓰는 게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오클랜드 대학에 뭐 비즈니스 학과를 갔다 그러면은 그 한 과목을 그 점수가 한 과목에 점수가 나오려면 최소 3가지의 숙제를 제출을 해야 될 텐데 20%, 30%, 마지막 시험이 50%라든지 앞에가 뭐 40%고 뒤에가 60%짜리 파이널 어세스먼트가 있다든지 그 한 과목에 제출해야 되는 게 최소 3개 정도가 되는데, 그 한 가지 숙제를 해야 될 때도 읽어야 되는 그 리딩 리스트가 최소 10개씩 됩니다. 그거를 이제 4과목을 동시에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한 과목에 따라오는 그 리딩 리스트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같이 경쟁해서 같은 속도로 그걸 읽어가면서 내가 리서치를 하고 내가 라이팅을 해낸다. 그게 가장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 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오타고 폴리텍에서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2과목씩 배정을 해서 1년에 8과목으로 한 이유가 2과목을 잘 맞춰서 2과목에 필요한 숙제를 본인이 시간 관리를 잘 해서, 특히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처럼 읽어내는 속도나 라이팅 속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 자체에서도 굉장히 유학생분들한테 이해도가 높고 그 부분에서 학생분들이 도움을 오타고 홀릭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Q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장점이, 한국 분들은 내가 수학을 꼭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기본 고등학교 수학 정도를 마쳤다면 여기 현지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수학을 꽤 잘합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하고 수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수학을 안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하기 때문에 기본 고등학교 과정에 뭐 검정고시든 그냥 고등학교 3년 교과 과정이든 수학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QS 과정을 따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래도 수학 점수를 그래도 60% 이상은 점수를 원합니다. 네. 이제 QS 관련해서 이제 취업할 때 학교에서 소개해주기도 하나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에서 많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설명해주신 게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초봉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봉은 보통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마친 학생분들은 보통 현재 보면 한 5만대 초반 초봉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5만 2천 정도로 대부분 시작이 되고요. 엔지니어를 맞춰도, 오클랜드 대학 엔지니어를 맞춰도 5만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오클랜드 대학의 엔지니어들도 5년 안에 10만 불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잘 되는 학생들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나 아주 좀 꽤 인정받는 쪽으로 학생분들이, 우수한 학생들의 케이스들이 5년 안에 10만 불 연봉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대부분
5만 초반에 시작을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라면 대부분 한 7만 불대라고 보면 되는데 QS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5년이면 10만 불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 후에 뉴질랜드 현장 회사에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다른 엔지니어들하고 동등한 정도의 레벨의 연봉이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유학생도 취업에 불리한 점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없고요. 뉴질랜드는 이제 오셔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관공서나 정말 이 기본적인 모든 회사에 가면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사실 정말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잘 정착이 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시안들도 많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에 대한 인지도나 한국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뉴질랜드에 살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사실 처음 정착했던 과정 자체가 한국 이민자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 그 은퇴하면서 자녀들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한 40-50년 전부터 시작하신 게 뉴질랜드의 한국 사람들의 교민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게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외국인을 뽑을 때 한국인의 불이익이 있다든가 하는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분야가 건설 회사가 되겠네요. 사무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로 일을 하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인지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을 전혀 가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사무실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학교 학생 신분일 때 가능하면 파트타임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도 내가 학생 신분일 때 좀 경력을 쌓고 내가 졸업 후에 QS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망치를 들고 가서 직접 그 일을 하는 그 컨스트럭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이 예산과 이 계획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현장에 가서 뭘 만들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뭐 하루 종일 현장에서 계속 있고 그렇게 하는 근무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전혀 가지 않고는 또 말이 안 되겠죠. 네. 다음으로 한국에서 공무원을 하는 일과 비슷한 듯합니다. 건축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학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서 어떻게 가시는지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건축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사실 한국의 건축학과는 과목으로 봤을 때 또 약간 했던 과목이 많이 달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QS 과정하고. 그래서 여기 오셔서 QS를 하셔야 됐었어요. QS 직종으로 가시려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QS라는 자체가 한국에는 이렇게 100% 매칭되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관련 분야의 뭐 경력이나 학력이 있으셔도 서류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때 다시 뉴질랜드에 맞는 이제 공부를 하시고 경력을 쌓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취업할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그쪽 비슷한 쪽 경력이나 공부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될 수 있겠죠. 너무 그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건축, 건설, 설계를 하시던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셔도 이 건축과 설계를 전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토목 쪽, 토목공학, 건축 이쪽에서도 내가 토목공학과를 나왔지만 이런 건축 일을 한다라고 해서 QS1과 매칭이 되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QS는 어쨌든 뉴질랜드에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새로 1학년부터 수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했었던 그 학력을 인증받아서 한두 과목이라도 학력 인증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그 크로스 크레딧이나 그 과목 인정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그 해외 과목이기 때문에 그 셀러버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그 코스 디스크립션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그 1학년 과정 중에 매칭되는 과목이 인정이 되는 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했던 과정이 비슷한 과목의 공부가 있다. 그런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 QS가 실은 이제 그린리스트와 연결된 또 영주권과 관련된 유학 이민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 선생님은 학교의 수업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이민으로 가는 길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QS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로마 2년 과정과 바첼러 3년 과정이 있습니다. 디플로마 2년 과정은 그린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디플로마 2년을 공부를 하고 내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고용주 인증제도를 통한 일반 워크 비자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해서 워크 비자가 충분한 상태에서 일을 한 최소한 1년 한 경력으로 이 QS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등록을 하고 일을 1년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린리스트에 2년 학력과 그리고 QS 협회 등록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1년을 일했을 때가 그린리스트에 이제 그때서부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디플로마를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은 당연히 바첼러를 공부를 해서 3년 바첼러를 마치고 그린리스트에 이제 등록이 된 상황에서 3년짜리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를 받고 그리고 그 3년 기간 안에 내가 취업을 하기만 하면 이 그린 리스트의 티어 1 스트레이트 투 레지던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 계약서만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취업률이 높은 학과 이 학과가 바로 이 QS이기도 하고요. 이 QS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자마자 또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도 또 내가 이제 고소득 연봉으로 뉴질랜드에서 아주 정규직을 갖기에도 아주 좋고 또 바로 영주권을 갖기에도 아주 좋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QS를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타고 폴리텍을 또 저희가 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도 마스터 과정도 있고 또 IT 과정도 있고 건축학과도 있기는 하지만 QS 과정에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타고 폴리텍이 여타 다른 폴리텍에 비해서 이 QS 협회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이런 인더스트리와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학생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거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질문, 예,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올려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신청 양식을 통해서 연락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추가로 또 연락을 드려서 추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시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뭐 오늘 오타고 폴리테크 외에도 뉴질랜드 유학이나 이민에 대해서 아니면 좀 더 코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시면 저희 트레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뭐 이메일 또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타고 폴리텍 담당자이신 수 매니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시면 곧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오성목님, 예. 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네. QS 공부를 마치고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때 학위가 인정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호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생소한 직군이다 보니까 한국은 한국적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뉴질랜드에서 졸업 후에 그 협회 등록을 마치고 또 영주권도 다 받으시고 또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받고 4년이죠, 원장님? 그 호주 시민권이요? 호주 시민권은 잘 뉴질랜드 모르겠습니다. 시민권 4년이죠. 뉴질랜드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고 5년, 총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받고 이제 총 체류를 5년 하시면 이제 호주에 가셔서 또 호주에서도 시민권으로 또 영주권과 같은 그렇죠. 호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에서 뉴질랜드 협회 퀀티티 서베이어로 일을 하신 걸로 호주로의 취업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호주, 뉴질랜드의 이 학력은 호주로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영어권 국가로 가는데 이때 호주로 갔을 때 뉴질랜드의 퀀티티 서베이어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간단한 그런 어떤 테스트, 간단한 그러니까 그 레지스트레이션 변경을 통해서 호주 QS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또 추가 상담 저희 연락을 주시면 말씀하시겠어요, 선생님? 실은 뉴질랜드 정보는 원하지 않는데요. 호주의 징검다리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 그린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린리스트는 두 가지 티어 1 스트레이트 레지던스 해갖고 바로 영주권을 주는 직종 그리고 워크 투 레지던스에서 2년을 일하고 영주권을 주는 직종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실은 약간의 정책적으로도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당장 너무 급하니까 영주권을 주기는 하되 2년 워크 투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은 뉴질랜드에서 좀 일을 해주고 움직여라 이런 의미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